영어를 섞는 한국말, 그리고 영어를 섞는 일본말, 이게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이게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어떤 영상을 보다가 이걸 메모했는지 제가 지금 잊어버렸어요. 근데 메모한 내용대로 보자면 예, 한국인들도 보면은 영어가 많이 섞여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일본말 섞는 그 한국말, 일본말 섞는 아니 영어 섞는 일본말, 영어 섞는 한국말, 이게 되게 지금 광범위한 얘기예요. 좀 더 제가 디테일하게 메모를 해놨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나니까 이게 범주가 엄청나요. 당시 요지가 뭐였는지가 솔직히 명확하게 지가 적어놓고 지가 기억 못할 정도로 이래버리면은 분명히 쓰면서도 그 생각을 했을 텐데, 아니면 이대로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지. 지 기억 나쁜 걸 제가 알거든요. 근데 어쨌든 단순하게 최대한 접근해서, 우리가 노래 듣다 보면은 특히 노래 일상적으로 들어가서 저도 음악 좋아하고, 뭐 누가 싫어하냐마는 좋아합니다. 저도 근데 노래를 듣다 보면은 이미 뭐 90년대부터 벌써 제가 기억하는 거는 발생을 했지만 막 영어를 섞죠. 영어를 섞어요. 어릴 땐 저도 아무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막 뭔가 모를 말이 나오니까 막 있어 보이죠. 멋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한 거예요. 단순한 입장에서 보면, 제가 언어학계 학자인 거 뭐 그런 걸 빼고 일반인 그 옛날 당시 제 기억이나 그야말로 한 명의 그냥 어린 아이로서, 당시에 소년으로서 들어가도 그때 당시 그걸 듣고서 인지하는 느낌이라는 게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하는 사람이 되게 있어 보이는, 똑똑해 보이는 그런 소위 말하는 착각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빠져요. 근데 어쨌든 시대가 흘러서 지금 그때로부터 그 소년이 30년을 더 못해도 흘렀고, 나이를 먹고, 그리고 그러한 언어적 그 뭐라고 할까요? 이걸 뭐라고 해야 돼? 그 하여간 막 혼합이 못 가나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삶의 앙전에 이와 같으면 좋은데 정상인들, 친절한 사람들만 있지 않죠. 우리 가운데 항상 짐승이 있습니다. 어쨌든 딴 데로 가면 안 되고, 그 언어의 그런 소위 말하는 무분별한 지금에 와서는 무분별한, 근데 제가 앞서 얘기하기에 이게 광범위하고 그리고 되게 복잡한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복잡하다는 얘기는 사실 어느 분야나 그래요. 그것이 복잡하면은 진짜 복잡한 경우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물리적인 경우고, 제가 모르는 거죠. 정리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것이 전문성이 짙어지고 더 많이 경험하고 알수록 단순해져요. 그게 정리가 되고 핵심이 일목요연해져요. 제가 그래서 평소에 항상 얘기했던 게 답이 명확하다. 어느 분야든 오히려 복합 분야로 가면 갈수록 답이 명확하다. 아닐 것 같은데 답이 명확해져요. 그래서 답이 없다라고 그 분야 문외한인 사람들이 흔히 주장을 하는, 그게 되게 엄청 몰지성하고 그건 거짓말이죠. 지가 모르는 걸 안다고 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참 추잡하고 추악한 것도 없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네, 어쨌든 이걸 제가 왜 복잡하다고 얘기했는지 조금씩 풀어보면은 애초에 그 주제가요, 언어라는 거는 대중의 것이에요. 그래서 뭐 표준어가 있고 어쩌고 하지만서도 언어를 제대로 진짜 연구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표준 그거를 확립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막 그 학구열 막 넘치고 하지만서도 그냥 누군가가 떠먹이고 그거를 단순 암기를 하는 식이죠. 거기에 대한 분별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학자들 중에 되게 대부분이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뭐냐 그 얘기하는 그 학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이에요. 거기에 그거를 신봉한다 대중들처럼, 그건 학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명확해요. 예, 이거는 저 말고도 많이 진짜 뭔가를 연구하고 언제나 분별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떠드는 주제이기 때문에, 여튼 그 말이라는 것이, 언어라는 게 대중들의 것이에요. 대중들의 것입니다. 유행을 탄다는 말이에요. 유행도 타고 시대적인 흐름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표준어라는 것도 일단 필요는 해요. 기준은 누군가 잡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그 표준어하고 막 그런 거, 제가 아까 학력 얘기를 나온 게 머릿속에서 또 복잡해지긴 하는데, 왜냐면 제가 항상 얘기했던 사기꾼 새끼들이 하도 많아서 그래요. 근데 그거 얘기하면 또 얘기가 길어져요. 그게 요점도 아닌데 떠드는 것도 그렇고. 근데 표준어를 설립을 안 해놔도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를 설치를 해놓는 대로 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근데 표준어라는 것도 그렇게 설치를 해놓으면은, 그 기준을 잡아 놓으면은 시간이 흐르잖아요. 시간을 흐르면서 거기서 죽은 말들이 생겨나요. 아무도 안 쓴다는 거예요. 대중이 안 쓰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그냥 그 언어 자체가 쓰레기가 돼버려요. 파기되죠. 그럼 표준어 다시 조정을 해요. 누가 조정하냐고요? 그 표준어 설정하는 사람들이요. 근데 표준어 설정하는 사람들이 언어학적인 뭐 그게 있냐? 있는 사람이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장담하는데 언어학자들이 그 일을 하지는 않아요. 진짜 언어학에 대해서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치질을 하는 인간들이 거기에 가담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쨌든 거기까지는 안 갈게요. 어느 분야나 어둠이 존재합니다. 근데 하여간 그러니까 그 표준어조차도 바뀐다는 얘기가 결국 대중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까 그 영어를 자꾸 섞어 쓰잖아요. 섞어 쓰는 그게, 거기에 대해서 그나마 옹호라기보다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이 존재한다는 걸 먼저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 그래서 그게 제가 어렸을 때 그 음악을 듣던 그런 입장이나 현재도 쓰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음악가는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음악에 대해서요, 음악에서도 그 라임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한국어로 정리하는 데 있어서 오른쪽에 맹점이 발생을 할 때, 그 부분을, 이건 제 내피셜입니다. 제가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음악을 듣다 보면은 한국말로 그 가사를 땜빵하기가 애매할 때 거기를 또 정리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그 개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가사를 그걸 적을 때 그 운을 맞추려다 보니까 저렇게 했나보다 싶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정작 영어의 본고장인 미국이나 영국은 뭐 당연히 한국말이나 일본말을 섞을 리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유는 간단하죠. 자기들이 선진국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진국이라고 하면 지금에 와서는 약간 그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문화를 선도해온 앞서 달려온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쓰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는 쓰지만 그들이 한국말을 섞지 않아요. 있어 보이지도 않고. 제가 아까 소녀시대에 느꼈던 그 느낌을 그들이 받냐면은 안 받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미국인이야, 제가 미국인이거나 영국인이에요, 예를 들면. 그걸 섞어서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한국어를 섞었어, 일본어를 섞었어. 물론 어떤 그 느낌으로 주냐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쓰는 것처럼 썼다가는 겁나 없어 보이죠. 오히려 없어 보여요. 희한하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영어는 섞지만, 영어는 섞어도 하여간 뭐 우리가 거기에 뭐 인도말 넣고 뭐 필리핀 말 듣고 뭐 대만어 넣는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뭐 한두 개 어떤 특정 곡이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건 아예 없거든요. 이 정도면 없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국가의 위상, 그 국가의 경쟁력, 경제력, 그런 게 다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반드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언어가 또 가지는 특성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제 생각이지만 뭐 그런 일이 벌어질 리는 없다고 보지만, 중국이 진짜 자타가 공인하는, 아무도 원하지 않겠지만 세계 최강국이 됐어요. 저는 그렇게 돼도 중국어가 노래에 들어오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아까 얘기한 국가의 경제력이라는 거, 그 영향력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래 놓고서 왜 갑자기 안 일어난다는 거냐. 중국어 구리잖아요. 이거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언어의 감각 자체가 너무 구려요. 그러니까 중국어를 제가 인생에서 제일 먼저 들었던 외국어예요. 제일 오랫동안 들었던 외국어라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중국어보다 구린 언어를 생각나는 게 없어. 비슷한 것조차도 생각이 나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언어 자체가 가진 감각이라는 것도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어가 제 2언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의문을 항상 가졌어요. 왜 언어학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언어에 다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문득 깨달은 거예요. 이거 단순히 제 취향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소리에 대해서 제가 듣는 느낌이잖아요. 이거 되게 주관적일 수 있는 건데, 영어는 언제나 좋았어요. 제가 잘 모를 때부터 알고 나서도 그렇고, 그 소리가 알면 알수록, 와, 소리가 아름다운 언어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언어가 별로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반면에 되게 익숙한데, 제가 전혀 못하는 언어지만 익숙한 소리인데 아유 별로다 싶은 언어들도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프랑스어예요. 소리 별로예요. 정말 별로예요, 저는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좋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여간 그런 언어적인 그 소리 자체가 가지는 감각적인 부분에 대한 영향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두 가지 다른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음악 계열 노래죠. 음악 그걸 들어서 감각적인 부분에 의해서 그런 걸 선택을 한다라는 입장하고,
그거하고 그 뭐냐, 예,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 그렇죠. 벌써 두 가지 얘기가 있죠. 그냥 그거가 또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벌써 두 개만 해도, 그러니까 제가 적어도 이해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서, 근데 영어를 섞어 쓰는, 자기들 말에 섞어 쓰는 한국인과 일본인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결론을 말씀드려서 겁나 구립니다. 진짜 겁나 구려요. 그게, 이거는 당연히 제가 영어를 잘 하느냐고 하긴 지금은 그렇고, 했던 사람 입장으로서, 그게 그 한때 그걸 전문적인 일을 했던 사람 입장으로서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느끼는 바가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요, 진짜 줏대 없고 없어 보여요. 그걸 있어 보이려고 그걸 넣는데, 감각적으로 아까 그 얘기 했지만 그렇게 해도 없어 보여요. 왜냐면 이게 뭔 말인지 들어보시면 납득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이미 유명해진 호카손자, 일본 애들 호카손자하고 마이 파자, 브라자, 엔도 마이 맞아, 이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일본 애들 보고 영어를 못한다 해가지고 뭐 흔히 그 말을 하잖아요. 한국은 별로 다를 것 같아요. 그 음성학을 아예 그냥 달고 살았던 제 입장에서 제 경력에 대해서는 다 과거형이에요. 안타깝지만 제가 10년 전에 많은 거를 다 뒤로 하고 갔기 때문에 그러면은 감각적으로 잊어버려요. 그러나 했던 사람이잖아요. 항상 제가 얘기했듯이, 제가 건강 문제 생기고 지금 그거 해도 김하사한테 과한 존중을 받듯이 그런 존중을 받을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사는, 군인은 지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과거에도 저는 김하사의 경지에 다다라 본 적이 없어요. 체급조차도 다르지만. 근데 어쨌든 뭔가를 했다는 얘기예요. 보이는 바가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제 입장, 과거 글쎄요, 경력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 웃기지만 그런 부분을, 시야를 어떻게 보면은 빌려드리는 거예요. 호카손자 웃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웃기잖아요, 그게. 근데 음성학 자칭 전문가까지는 애매하군요. 하여간 음성학 그걸 다루던 인간으로서 볼 때 똑같아요. 한국 사람들 영어 발음 일본인들보다 잘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신 있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납득해드릴 수 있는 그것도 있어요, 물론. 근데 결론만 얘기하자면 돌진 개찐입니다. 하나도 못해요. 그거 우리 나중에 따로 영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영상 만들지 모르겠는데, 그거 안 끝나거든요. 영상 한두 개로 안 끝나요. 음성학 다 까발려야 되니까. 그리고 아무도 안 좋아할 거예요. 오죽하면 통역가들도 그 영역을, 통역가하고 언어학계 학자들도 대부분 그거를 안 다루거나 아니면 해도 머리 아파서 안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예, 저는 그걸 좋아했던 변태였지만서도요. 하여간 결론은 똑같습니다. 일본인이나 한국인이나 호카손자예요, 호카손자. 그걸 왜 넣냐고 그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자기는 멋있다고 뭔가를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차피 한국 가수는 한국 대중 때문에 하는 거고, 일본 가수는 일본 대중 상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차라리 그거는 어쨌든 앞에서 이미 말했듯이 이유라도 있어요. 어떤 변명거리나. 근데 일반인이 보면은 언제부턴가 뭐라고 할까요? 제가 항상 싫어하는 허세, 그것 때문에, 그 거짓됨 때문에, 딱히 차이가 영어 전공자도 아니야, 영어를 막 되게 잘하는 사람들도 아니야. 근데 자꾸 섞었어.
허세예요. 허세 자체로 심각한 문제인데 그걸 자기가 멋있다고 써가지고 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냥 호카손자예요. 있어 보이려고 남 앞에서, 그러니까 있어 보이려고 하면 참 제가 둥글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괜찮다고 봐요. 말이 그런데 허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항상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거짓 그 치장을 하는 거죠. 거짓 치장을 해요. 분에 안 맞게 분수를 모르고 거짓 치장을 하기 위해서 한데 그 결과가 호카손자예요. 호카손자. 그렇게까지 해서 한 게 호카손자라고요. 자기가 보여주는 모습에. 적어도 저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러니까 통역가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통역가 항상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깊이는 얘기 안 했지만 뭐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나 그 언어적 능력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 통역가들조차도 음성학은 손을 안 대요. 그거 필요가 있는 영역이 그렇게 그닥 아니고, 예, 실제로 들어보면은 똑같이 호카손자예요. 제 입장에서 들어볼 때는 진짜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뭐 모욕하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통역가들조차도 호카손자라고. 이게 언어학자들이 볼 땐 더더욱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근데 당신들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건 거예요. 예외가 있는 게 뭐냐면은 미국에서 한 10년 살아요. 막 한 5년, 10년까지 갈 필요도 없어 사실. 뭐 5년 살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근데 거기 있던 곳이 한국인이 아예 없어. 부모님하고 막 가끔 그 한국에 통화할 때 외에는 한국말을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수년 살다가 한국 오잖아요.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근데 그거는 티가 나. 왜냐면 한국말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버벅거려. 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단어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버벅 하다가 생각이 자꾸 안 나. 그게 보인다고. 그게 생각이 안 나니까 그 부분을, 생각이 안 나는 부분을 자꾸 그게 영어가 튀어나오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이게 자연스러운,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허세가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은 애써 한국말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모국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따라하는 새끼들도 있어요. 그 허세충 중에 애초에 이런 걸 모르고 하는 놈도 있지만 어디서 봐가지고 제 주변에 그 미국이나 하여간 외국 살다 온 애들 보고 따라하는 애들이 있다고. 진짜 빙신 같은 겁니다 정말. 그거 자체는 솔직히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그 허세 자체가 거기서는 상관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근데 문제는 얘가 여기서만 허세 부리고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정치하고 종교, 결국 사회하고 관련된 영역으로 들어가면은 조두선은 비비지도 못하는 사회 악으로 악짓거리를 하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대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보통 저 같은 언어학계 학자들이나 언어학자들은 한국어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지금 아까 그 영어를 섞어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저 같은 사람들이, 저 이상의 사람들은 들으면 백방 그냥 느껴요. 그걸 느끼는 것처럼, 그거는 별개로 저희는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언어가 2개국어가 되고 3개국어가 되고 뭐 계속 늘어나겠죠. 그 많이 필요한 분들은요. 뭐 어떤 분들은 막 30개국어까지도 가고. 그런데 그럴수록 느끼는 게 있어요. 그쪽 전문가면 전문 갈수록 느끼는 게 자기 모국어가 되게 소중하다는 걸 느껴요. 희한하게 자기 고향이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한국말을 할 때
뭐 이게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걸 느낄 여지가 아주 다분하다는 얘기예요. 한국말에 뭘 섞는 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보수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언어학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언어학적인 지식이나 그런 걸 말고도 그냥 자기 그 뭐지, 언어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일언어, 즉 모국어, 한국어가 진짜 소중하고, 그리고 이게 좋은 언어라는 거를, 그리고 좋은 언어라는 걸 느껴요. 여기에 뭔가를 쓰잘데기 없는 걸 섞는 거를 안 좋아해요.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아이고 타이밍 잘못 맞췄네. 근데 하여간 그러다 보니까 안 섞으려고 하는데도 이게 저 같은 경우에 하루에 막, 저는 외국에 일단 나간 적은 없습니다. 예, 제 지인들은 다 알지만 한국 토박이고 대전 토박이고 한국을 떠난 적이 없어요. 제가 가본 게 제주도가 다예요. 그렇게 참 우물안 개구리로 사는 인간이에요. 그 물리적으로는. 제 환경적인 거나 엄매는 그 환경이라는 거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만든, 예, 그 언어 교육학적으로 제가 그렇게 만든 그 환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영어 교육 관련해서 제가 기록 영상 만들 때 추가로 아마 얘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환경을, 영어를 구성하게끔 제가 이미 그걸 20 초반 때 그걸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학 때는 제가 하루에 한 97% 이상을 영어만 쓰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2% 일본어 쓰고 한국어가 한 1% 됐나?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몇 년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집에 와서, 언어는 느낌이거든요. 언어는 그냥 느낌이에요. 감각적인 개념이에요. 지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거 나중에 다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언어는 느낌입니다. 감각입니다. 스포츠에 가까워요. 예, 축구, 농구, 야구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집에 왔는데, 그러면은 보통 집에 가면 뭐 다들 집에서 보통은 인사말 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반겨주시고, 뭐 아들 왔어, 뭐 뭔가 말을 하셨겠죠. 근데 제가 대답을 했겠죠. 근데 대답을 한국말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엄밀히 저는 영어로, 그러니까 이게 생활화가 되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생활화가 되고 자기 언어가 되잖아요. 영어를 쓸 때 내가 영어를 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감각적이라고 했잖아요.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한국말을 할 때 내가 지금 한국말을 어떻게 만들어야지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랑 똑같다고요. 이게 생활화가 되면은, 자기 있게 되면은, 자기가 예를 들면 3개국어를 하잖아요. 그 언어를 쓸 때 그 언어를 쓴다는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문제는 집에 오면 한국말로 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냥 느낌일 뿐이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얘기를 했는데 대답을 영어로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좀 지나서, 시간이 좀 지나서 갑자기 느껴요. 뭔가 이상한데?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혹시 영어로 대답했어요? 물어봤더니 뭐 어머니 그렇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식들 뭐 하는 거 보통 뭐 신경을 안 쓰시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시잖아요, 보통 부모님들. 저희 부모님도 전형적인 그런 분들이라. 그때,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언어학적 실험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한 경우에도 있지만, 이게 제가 일상적으로 겪는 것도 그런 게 되게 많다고요. 언어라는 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인데,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게, 예전에
싸움 관련해서 그런 실전 무술인들하고의 경험, 그 한때 지가 주먹 좀 썼다라는 그런 사람들, 소위 허세. 왜 제가 거기 그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그냥 한 3년 그냥 체육관 다닌 애들한테도 쩔쩔맬 수밖에 없고, 심하게는 아예 기본적인 어떤 시합은 불구하고 그 스파링이나 대련을 할 조건이 안 된 이유를, 요즘 그런 영상 많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보통 사람은 자기 평생에 맞아서 기절하는 횟수가 한 번도 안 되는 사람 투성이잖아요. 저는 일주일 동안 제가 기절했던 수를 셀 수가 없어요. 뭐 내가 강하다고 표현할 필요도 없어요. 복싱 훈련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설명하고 싶지도 않아요. 귀찮아요. 근데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저는 제가 일주일 동안 맞아서 기절한 횟수를 기억을 못 한다고요. 그게 손에 꼽을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뭐 요즘은 그렇게는 안 한다고 하는데, 김하사 말로도 올드스쿨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예시입니다. 실제로 하는 사람들, 바보가 아닌 이상은 얘기 들은 감이 잡히잖아요. 아, 이런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는 일반인이 더군다나 불가능해요. 아예 기본 자체가 안 돼 있다고. 아예 그걸 뭐 세고 안 세고 나랑 비비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들이랑 비비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된다고요.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분야에서 제 위치가, 그러니까 뭐 격투기나 그쪽 그랬을 때 제일 밑바닥이에요. 제일 밑바닥이라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나보다 더 세다는 얘기인데, 게다가 더 커요. 남자들 평균 신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보다 크다고.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아까 영어 그 예시가 그거랑 똑같다고요. 일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사람이 있는데, 물론 그런 걸 신경 쓰고 허세 부리는 애들, 근데 맥락이 똑같다고요. 지가 세다고 하는 그거나, 한국어에 영어 섞는 애들이나, 그 인간의 마음하고 그 인간의 자세, 삶의 자세라는 게 그런 식인 거예요. 제가 허세를 자꾸 악 취급하는 게, 되게 극악 취급하는 게, 저는 사페보다 그게 더 위험하다고 봐요. 그게 자체가 더 악인지는 별개로 도덕적으로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기 힘들고. 근데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값은요, 연쇄살인범의 연쇄살인보다 저는 허세가 훨씬 위험한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계속 영상에서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물론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납득하지 않겠지만, 그것이 납득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을 때일 거예요. 근데 이미 사실 거의 왔어요. 이제는 이런 걸 설명을 사실 안 해도 알 사람은, 저는 알 단계에 왔다고, 대한민국 사회가 거기에 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하여간 전문가들이 볼 때 영어 섞는 거, 한국인들이 일본인까지 가지 맙시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냥 한심해 보입니다. 진짜 한심해 보여요. 복싱 10년 20년 한 사람이 한 3개월도 한 적이 없는, 체육관에서 3개월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 깝치는 거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자기 스스로 진짜 없어 보이는 짓이고, 그 순간만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 인생이 그와 같이 느껴져요. 왜냐면 그걸 안 하는 사람은 평생에 죽어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제 주변에 그런 사람 투성이고, 저 포함해서 그런 뻘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많은 걸 가졌을 때도 저보다 적게 가졌지만, 그것이 내가 가진 것이 아닌 사람들을, 이것도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 내가 안 가진 거, 내가 더 많이 가졌지만, 내가 나보다 적게 가졌지만서도 그게 내가 안 가진 거, 그럼 제 선생님이에요. 그거를 배우는 게 진리를 탐구하는 학자들의 공통 종특이고,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감각적으로 그 사람을 존중하게 돼 있어요. 그게 예의, 그러니까 그냥 소위 말하는 예의죠.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도 그 분야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줘요. 친절하게. 그 분야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면. 제가 지금 MTB 요즘 배우잖아요. 지금 타사님 뵈러 지금 MTB 타러 가고 있거든요. 가면 다 제 스승이에요. 거기 뭐 초등학생이 와 있을 수도 있고, 제 롤모델 두 번째가 초등학생이에요. 다 제 선생님이에요. 저 초보잖아요. 왕초보라 누굴 제가 뭐 가르치겠어요? 그러고 그럴 필요도 없고. 아, 저 요즘 되게 행복합니다. 모르면은 배워야지. 거기서 왜 깝칩니까 도대체가? 도대체 어떻게 돼먹은 인간들이냐고. 이게 부끄러운 것도 아니거니와 저는 요즘 되게 행복하거든요. 새로운 분야를 하고 싶어도 많은 것들을 해온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 개수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아는데도 아, 분야를 자꾸 늘려봐야 제가 갖고 있는 시간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잖아요. 최근에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MTB를 결국 시작한 덕분에. MTB를 또 만지면은 그 시간적인 부담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진짜 오랫동안, 최소 수년, 어쩌면 10년이 넘었을지도 몰라요. 그 MTB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 3인치 타이어에 대한 의문 때문에 당근에서 MTB 샀다가 결국 이렇게 됐는데 요즘 너무 행복해요. 어쨌든요, 이렇게 돼버렸죠. 타사님한테 배우고, 지금 엑스포 남문에 가면 그 엑스포 남문에 유명한 윌리 형님이 계십니다. 제 롤모델 1, 그 대한 선생님들이 계시고, 펌프트랙, 대전 펌프트랙 가면 이쪽 그 MTB 사람들이 다 아는 유명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번에 펌프트랙 가가지고 탱님한테, 탱이라는 닉네임이 있거든요. 그 유명한 분이에요, 이쪽에서는요. 대전에서는요. 탱님한테 진짜 잘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다 내 선생님이고 엄청 친절하고, 나의 시간을, 내가 그 영역에 도달하는데 원래 걸려야 할 시간보다 언제나 그렇죠. 어느 분야도 그랬어요. 저는 그 선생을 잘 만나면 그 순간이동을 시켜버려요. 순간이동을 시킨다고. 그게 되게 쇼킹합니다. 돈 많이 벌 때보다 저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쾌감을 느낍니다. 돈 많이 버는 거는 저는 근데 솔직히 그렇게 신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부모님 드릴 용돈이 많아지는 것 뿐인데, 어차피 그것도 일정 넘어가면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돈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이라는 건 별게 없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제가 뭐 엄청난 야망을 가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필요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뭐 간전한 분들은 예의가 다르죠, 물론. 네. 근데 하여간 제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학자 존속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가, 하여간 제가 배우는 과정을 이만큼 걸릴 거를, 예를 들면 거기서 못해도 한 70%가 삭제가 돼 버리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든 뭐 노력적으로든 모든 부분에 있었어요. 얼마나 끝내줘요. 근데 하물며 친절해. 그러니까 경력자들이 껄떡대는 사람 없잖아요. 얼마나 친절해. 한없이 베풀어주는 분들이고, 나는 남인데 그날 처음 본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여야죠. 근데 거기서 깝치는 새끼들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허세가 그 얘기인 거예요. 저는 언제나 그걸 진짜 사람이 경험과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경험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건데, 그걸 주는 사람 더구나 공짜로 친절하게, 제가 돈을 들여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인 건데 그런 분들한테서 깝친다? 인간 새끼가 아니죠, 솔직히.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지는 겁니다. 고개는 못 숙이는데 그쪽도 안 좋아하니까. 근데 벌써 그런 태도를 제 마음에서 우러러 그런 걸 갖게 된다는 얘기죠. 얼마나 행복해요. 세상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저는 인생을 제 스승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자체로 행복해요. 내가 강할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거기에 대한 욕망은 원래부터 없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과거에 여러 가지 이명을 갖고 있었지만, 괴물, 로봇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막 고지를, 그런 막
이상한 별명들을 갖고 대한민국 뭐 최강의 군인이라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그런 소리를 들어왔지만 애초에 그게 목적인 적이 없어요. 그것이 수단이었을 뿐이고. 근데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일개 인간인, 나약한 인간인 나는 배우는 인생이 너무 즐겁습니다. 스승이 많다라는 거는 축복이에요, 진짜. 허세가 왜 필요합니까, 인생에.